자, 그럼 이제 국계법, 이제 그 서브노트 먼저 보세요. 서브노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교재 보겠습니다. 교재 이렇게 볼텐데요. 거기 1페이지 보시면,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기, 그 프린트 나눠드린 거. 처음에 보면 이런 거, 프린트에 이렇게 받으신 거, 요거 그림 있죠? 요거 먼저 할 거예요. 아까 공법이, 부동산 공법이 6개의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6개의 법 가운데 그 12문제짜리가 있었죠. 12문제가 출제된다. 그게 처음에 나오는 법이에요. 그래서 그 국계법이라고 하는 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보셔도 처음에 보면은 국계법이 나와 있어요. 국계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면 6개의 법 가운데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이렇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가지고 처음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거는 이제 공법 들어와서 국계법 처음 해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법이에요. 근데 책 전체를 보면 처음에 이게 사람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이에요. 국계법이라고 하는 게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그다음에 여기저기 막 중구난방이고 막 이래가지고 책이 잘 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공부할 때는 이게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볼 거는 국계법의 뼈대입니다. 뼈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서 총 12문제가 나오는데 뼈대를 볼 거예요. 뼈대.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국계법은 나머지 이제 기타 5개의 법률에게도 다 영향을 주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 부동산 공법 가운데 문제수도 가장 많이 출제가 되지만, 그러니까 전체 30% 이상이 나와요. 여기서 12문제니까. 가장 중요한 법이지만 뼈대를 이룹니다. 부동산 공법의 뼈대를 이루는 거니까 이거 뼈대 먼저 살펴보고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뼈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받으신 프린트 먼저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요거 이렇게 첫 페이지에 1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 하나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요거 보겠습니다. 법 이름이 6개 법 가운데 첫 번째 공법을 이룬 6개 법 가운데 첫 번째 법 이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법 이름 자체가. 자, 그러면 먼저 보죠. 이 법 이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 이 법을 보니까 국토라는 개념이 하나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계획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용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자, 요걸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들어가야 돼요. 국토가 뭔지, 또 계획이 뭔지, 이용이 뭔지, 요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뭘 봤냐면 광역이라는 걸 하나 봤었죠. 우리가 이제 중앙이 있고요. 국가의 경우에는 중앙이 있고 이렇게 이제 중앙 정부가 있고 지방 정부가 있고, 자, 이렇게 나눴었는데요. 지방 정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광역이 있고 기초가 있고 뭐 이런 걸 했었단 말이에요. 이런 걸 했었어요. 그러면 광역은 이제 뭐가 있었죠?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특별시가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광역시가 있었어요. 특별시, 광역시, 그렇죠. 그리고 특별자치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 그리고 도가 있었어요. 도가 있었어요. 이게 광역이에요. 여기에 우두머리가 광역자치단체장 또는 시도지사 이렇게 불렀어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우두머리는 여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합쳐서 얘네가 시가 되는 거예요. 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자치도의 우두머리는 도지사, 도의 우두머리는 도지사. 그러니까 도지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도지사예요. 합치니까 시도지사. 자,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시 아래에는 이제 구가 있었고요. 광역시에는 구하고 군이 있었습니다. 이 특별자치시는 없었고 특별자치도도 없어요. 도 밑에는 시하고 군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우두머리는 기초자치단체장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누구였냐면 시장, 군수, 그리고 구청장 이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봤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법이 이제 국계법이에요. 국계법에서 국토를 도대체 뭘로 볼 거냐?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이제 국토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국토라고 하는 것은요. 자,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특별자치시, 그리고 특별자치도, 그리고 도는 빼고요. 시와 군. 이걸 국계법에서 말하는 국토로 정의를 합니다. 요렇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와 군을 다 합치면 우리나라 전체 하나의 나라가 되겠죠? 국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를 단순히 쪼갠 겁니다. 국토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6개를 국토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토다라고 하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와 군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이 6개가 합치면 국토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국토는 지금 본 거예요. 총 6개입니다. 6개를 배우게 돼요. 자, 그리고 계획은 몇 가지가 있느냐. 국계법에서 말하는 계획은 이제 좀 이따 배울 건데 총 3가지가 나옵니다. 3가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용이 또 있어요. 이용은 도대체 뭐냐면 이용에 관해서도 4가지를 배울 거예요. 이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토에 관해서 어떤 플랜을,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을 세우는 것이 3가지의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3가지의 계획에 대해서 국토를 이용하는 방법이 4가지는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4가지. 그래서 6개, 3개, 4개 이렇게 배울 거라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국계법의 진행 순서예요. 우리가 배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국계법 여기 이제 먼저 볼게요. 자, 순서, 책 순서대로 이제 맞춰야 되니까. 자. 거기 보면은 처음에 국토종합계획 뭐 이런 게 하나가 나와 있죠? 자, 요거 먼저 볼게요. 요거는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시험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자, 우리나라 이제 국토에 관해서 어떤 이제 정부에서 계획을 세울 때는 기본적으로 국토기본법이라는 법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국토종합계획을 세워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토기본법이라는 법을 바탕으로 해서 국토종합계획을 세웁니다. 이 종합계획을 또 기반으로 해가지고요. 자,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는 걸 세웁니다.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해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해요.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고요. 또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걸 기반으로 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걸 수립하게 됩니다. 도시군 기본 계획을 지침으로 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세워요. 자, 그러면 얘네 둘의 차이는 뭡니까? 라고 하면 도시군 기본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어떤 지침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수립해라고 하는 방향 설정이 됩니다. 마침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침과 방향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도시군 기본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과 방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군 기본 계획의 수립은 도대체 뭘 가지고 도시군 기본 계획을 세웁니까? 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 말하는 도시군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군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도시에 관한 기본 계획을 세우는 게 도시군 기본 계획이에요. 그래서 도시군 기본 계획의 그 수립 대상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저겁니다. 특별시와 광역시와 특별자치시, 그냥 줄여서 특자시라고 할게요. 그리고 특자도, 특별자치도, 그리고 시, 군 이렇게 해가지고 총 6개죠. 6개를 대상으로 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을 한다는 거예요. 기본계획. 그런데 도시군 기본계획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서울특별시 안에 어떤 뭔가를 토지를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 도시군 기본계획이에요. 그래서 각 시군의 각 도시 그 자체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게 도시군 기본계획이에요. 기본적인 플랜이. 그리고 광역시 자체의 어떤 토지를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 광역시에 있어서의 도시군 기본 계획이 됩니다. 그러니까 각 도시 안에서의 어떤 토지의 이용을 좋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도시군 기본 계획이 돼요. 그리고 이 도시군 기본 계획을 세우게 되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구체적인 도시군 관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도시군 기본 계획을 기반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기본 계획에 비해서 구체성을 띠겠죠. 구체성을 띱니다. 구체성을 띠고요. 기본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이걸 세우다 보니까 이건 필요할 때마다 부분적으로 수립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느낌인 거잖아요. 이게 종합계획이에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지침과 방향이 되면서 동시에 종합적인 성격을 띄우게 되니까 이건 종합계획입니다. 종합계획. 그런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이걸 완성으로 이걸 이렇게 수립하다 보니까 구체성을 띠게 되면서 동시에 부분적이고 필요할 때마다 수립하는 계획이 돼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도시군 기본계획의 지금 지역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이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도 어디겠어요? 이걸 기반으로 이걸 수립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이 되겠죠. 똑같다는 거예요. 수립 대상 지역은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럴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